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앞에만 할게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광구 부역장님의 부역 주요 현안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역장 이광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역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부역을 포함해서 부역은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역 소보리 커뮤니티 케어 센터 주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역 쌍둥이의 평생 학습관 옆에 질 건물인데요. 총 사업비는 83억 3천만 원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499평 정도 주정을 계획인데 여기에는 마을 육아 놀이발행이든가 장난감, 대여소, 공국방, 주민 체력 단련실, 어르신 건강 케어실, 지역 소금육 모임실들 계획인데 내년도 3월정도에 준공을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서로 공부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주거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역 공영 주차장 사업인데요. 총 4개소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북 용리 홍선아파트 공영 주차장 사업은 총 소합비가 49억인데요. 이 시설은 중간도에는 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 3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1억 원, 부하 4리 공영 주차장 사업은 4억 5천만 원, 부하 3리 쌈지 주차장은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해 유료도 5천 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 신축부인데요. 이것은 구글이 휴업공원 내에 있는 백강 공영주차장 옆에 주정하는 사업입니다. 근원대 준공을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지상 2층으로 질 계획입니다. 1층에는 자활사업단 운영하고 교육장, 2층에는 자활센터 사무실하고 교육실이 수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역은 생활휴관 매입 지원인데요. 이것은 박대영 수님이 작년도에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역 강남리 옛날 납기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인데요. 이것은 전액 분비로 수정할 계획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수익권을 이전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7월에 생활회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역 유물 수상구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 종합공원 앞에 옛날 유소수텔 건물을 철거된 부지인데요. 여기에는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을사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진행을 맡은 조한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욕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은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주요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박정현 군수님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에 열린 분정을 펼치시는 부여군의회 김용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부여군의회 박순화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재범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호 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덕연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용 의원님 새해 복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받으세요. 민병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기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윤선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성환 명예읍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열 이장단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용 주민자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경환 농업중앙회 부여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휘 부여군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석천 백강 지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석기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미영 새마을 부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윤숙 생활개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한채 재향군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의 생생한 소식을 담기 위해 부여군 언론 기자단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맨 뒤편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청 김학준 행정지원 홍보국장, 김윤중 문화체육복지국장, 오세권 농림축산환경국장, 이상석 안전건설 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및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아름다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군수님과의 토크 콘서트 시작에 앞서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장 김영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부여읍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부여읍의 우리 이광구 읍장님, 그리고 오성환 명예읍장님, 그리고 이광열 이장단 회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여기 이용용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유경환 지부장님이나 이태희 한림조합장 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똑같은 마음으로 2025년 새 희망의 해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부여군청의 동행 콘서트를 우리 박정현 군수님과 그리고 우리 신 국장님, 회장님들 모두 함께해서 시작하고 계신데요. 사실 2025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고 하지만 우리들 앞에는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은 주업이 농업인데 농업과 관련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기후 또한 금년에도 안전하게 농업 환경을 보장하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농업 환경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동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동행 콘서트를 통해서 부여군청에 계시는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아마 부여군과 부여읍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2025년을 벗어날 것인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동행 콘서트가 시작되었고 부여군청과 부여군의회와 다 함께 소통을 통해서 더 잘 사는 부여군, 더 행복한 부여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소통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여군이 좀 더 나은 그런 해가 2025년은 마무리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박정현 군수님과 함께하는 2025년 을사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여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정현입니다. 동영상도 보시고 이광로 읍장님 보고 말씀해주셨고 김영숙 부여군의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최대한 말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5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예전에 말씀드린 건 읍면 순방이 예상되는 건데요. 기관 단체장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김기석 도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부여읍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민수 의원님이 외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고 꼭 말씀해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늦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석 의원님 왜 인사를 안 하셨는데요? 김기석 의원님 인사가 좋았을 텐데 제가 대신 다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세금을 받아야 나라가 살림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금이 버는 만큼 내는 거라 많이 못 버니까 세금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금이 많이 강조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대로 불황,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로 주로 이제 먹고 살고 그러는데 대기업들이 내주는 세금이 많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대기업에 대한 감면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가 이렇게 경기에 따른 세수 구조, 또 기업, 대기업 감면 정책 이런 것들로 나라 세금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80조가 넘게 재정이 펑크났고 올해는 현재 확인된 것만 30조가 넘게 재정이 펑크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곧바로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는데 2년 연속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는데 올해도 아마 25년도도 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봤더니 2년 연속 못 받은 지방교부세가 무려 470억이나 돼요. 그만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또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펑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뒤로 늦춰줄 수가 있고 또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쓰는 업무 추진비 또는 직원들 운영 경비까지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비해서 뭔가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예전에는 뭐 행사 경비도 좀 많이 주고 넉넉했었는데 돈이 물가는 잔뜩 올라가는데 오히려 군에서 쓰던 경비들은 없어졌거나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불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해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실 말씀들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오늘 공연부터 제목이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살림도 팍팍해지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부여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불법 비상개업 때문에 경정도 지금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잡혀야 대외 신인도도 다시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출도 늘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물려 있어서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봄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따뜻한 봄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봄은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이장 회의도 하고 또 저하고 필요하면 임원님들도 만나고 하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이장님이 아닌 주민들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면 이장단 회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책도 좋고 건의사항도 좋고 뭔가 궁금해서 분정이나 up정이 돌아가는 상황도 좋고 어떤 말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뭔가 지금 말씀하고 싶거나 들어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죠?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쪽에 계십니다. 이소진 이장님 아니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여 진로지원센터장 이수진입니다. 이렇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부여 음인으로서 군수님과 이런 콘서트 자리에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특히나 3년 동안 청년으로 인해서 부여 국민들의 살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는 인사 그리고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로지원센터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2021, 22, 23년 하고 이제 25년으로 4년째 운영을 시작하긴 하고 있는데요. 부여 진로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에 220개의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부여 진로지원센터는 군비의 교육경비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부에서 가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의 대상은 교육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유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직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처 발굴이 가장 큰 저희에게 사업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맡고서 민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반에서 꿈길에서 교육부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안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휴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꿈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보기에 그 군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휴면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휴면에서 활동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러한 진로와 직업의 프로그램들을 활동하고 있다라는 휴면에서 사용 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각 부서의 일일 것 같습니다. 부여군, 소방서, 경찰서, 기타 공공기관들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진로지원센터에서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부여군에서 이 아이들이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 첫 번째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관광산업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향유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 농업, 미래 농업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정원과 관련된 원예사업이 저희 부여 진로지원센터의 가장 큰 교육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저희가 한 6천 정도의 예산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7천으로 이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긴 했는데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여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런 체험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참 턱없이 많은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 사업자를 두고 계신 약 80개의 체험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연간 학생으로는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저희 청소년들, 특히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진로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거나 편성은 됐는데 예산이 적다거나 아니면 편성은 됐는데 삭감이 됐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될지 갑자기 당혹스럽습니다. 냄새나는 지역이 터미널 그 화장실 말고도 그 근처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기대에서 있는 밴드에서 냄새 올라오고 상하수도 사업부 회장님, 네. 제가 군수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업이 터미널 화장실 정화조 철거하고 그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평소에 제가 지역 다니다가
이 부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여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거기서 하차하는데 화장실 이용하신 분들이 너무 막 불쾌해하고 부여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이제 부여의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업을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경화조가 붙여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관리 안 되기도 하고 또 오래되고 또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악취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덕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오토 관로에 연결했던 이제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왜 그런지 그 후에 가봤더니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지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김덕환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덕환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나서 시가지가 구도심이다 보니 분리식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로를 통과하는 그거가 차식광고예요. 전체적인 시가지의 물이 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간 건데요. 그 부분이 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분리식으로 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함유식인 부분들이 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는 그 집수정에 냄새가 올라오는데 악취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고무 판을 덮었었어요. 근데 여름에 비가 올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우수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도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덮지는 못하고 대안으로 저희 1년에 2번 정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 악취가 아예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소장님 말씀이고 때문에 안 되잖아요. 현장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토목공법으로는 통되기 어려워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토목공법으로는 어려워요? 예, 별다른 특별한 공법이 없고요. 그 뚜껑을 덮는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김덕환 이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약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뇌양수 다. 그게 아니고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저 국강대로 건조고장 골목이요. 한 3m, 1m 그 맨홀 뚜껑이 크게 있었어요. 망으로 거. 거기서 냄새 엄청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다 메꾸고 양옆에다 우수관을 새로 해서 그 우수관을 그 관에다가 넣는 관을 삽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을 타고 올라오는 그거를 아이디어를 해서 잡았죠. 소액을 들여서. 소액을. 예. 그리고 한번 정말로 한번 그 오일장이나 석담하고 골목이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냄새가 나니까 제가 괜히 냄새 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한번 군수님 한번 시간 내시면 식사하시고 저희 속담하고나 부여시장이나 1m 큰 매들처럼 길에 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데도 사실 있어요. 빗물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로에다가 구멍만 뚫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용도로 뚫어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1m짜리 큰 매들 뚜껑이 있어요. 저기 그 망이 있어요. 근데 그 빗물도 안 들어가요. 보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기 골목 와보세요. 저기 원종차 골목 와보시면 정말로 하수구에다 냄새 맡을 수 없잖아요. 일단 이장님 말씀하신 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어떤 시설을 했는데 지금 저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가치가 있는 건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언제 했을지는 몰라도 뭔가 필요했으니까 했는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또 활용 가치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철거하거나 아니면 활용도를 높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화서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는데 조금 냄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확실하면 어쨌든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 비가 와서 저기압일 때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지금은 겨울철에 냄새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얼어서 냄새 좀 날 때쯤 되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저하고 한번 둘러봐요. 그래서 냄새 나면 냄새 안 나는 방법,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아주 토액을 들여서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했는데 되더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적용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알겠습니다. 네, 냄새 나면 살기 어렵죠. 아니요, 또 한 가지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남방아파트, 홍산아파트 쪽에 공중주차장 여기 뭐 특혜 준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농촌 도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서 사람 살기가 점점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안에 유지보수나 수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알아서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나 또 대도시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군수 공약이 뭐냐면 공동주택도 주택이다.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이게 제 공약이었습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고 화이트 칼라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아파트 칠 때, 공동주택 칠 때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전체 가구수 대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한 집에 승용차 2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막 서로 직장 생활하니까 모두. 그러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근 골목 같은 데까지 막 다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 시설이 부족하면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덩달아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요. 이를테면 소방차가 지나가는 골목을 양방향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해버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거기 못 가요. 이런 문제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급한 대로 특정시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귀암의 강산아파트나 대동아파트 같은 데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면 인근의 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다 농장지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옛날로 보면 절대농지, 지금은 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중앙정부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클레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김덕환 이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또 관련 부서가 도시건축과죠. 도시건축과 왜 여기가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되는지, 지금 클레임 걸려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기존의 그 소방도로가 20년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개설이 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전부 다 소방도로를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 재정비 시에 포함해서 지금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관리계 재정비에 포함해서 개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도 잘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덕환 이장님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수구 그 문제를 하신 그 이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하수구를 덮을 때도 무자르로 그냥 마구 덮으시면 그 가스가 가정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진짜 가정적으로 오는 그 하수 하는 부분을 공사를 좀 하셔서 가스 배출을 하는 것에 많이 좀 그것도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깨끗한 것도 좋지만 사람이 살려면 이 가스가 그 연탄가스처럼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가 정말 생존하는 기간은 우리 사람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리하겠지만 그런 미세한 가스가 가정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거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는 도시지역은 농촌지역하고 달라서 전부 다 포장되어 있어요. 인도든 도로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통해서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냄새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덮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죠, 냄새나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막 쓰레기, 휴지 조각 이런 것들이 거기를 덮어서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원래는 거의 절대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덮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나니까 악취에 시달리니까 덮은 거죠.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얼른 또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거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거기를 또 열어놓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덮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덮어놓지 않아도 물은 물대로 잘 빠지면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김덕환 이장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인데요.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히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 절대로 덮어놓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다 물이 못 들어가니까 침투되는 거예요. 그 근처가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몰려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장님들과 협조해서 이렇게 있는데 덮지 않도록 하고 덮어놓은 것도 빨리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통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을 회장님 네. 답답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원단 쳐다보고 있는 게 보니까 이건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국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는데 저는 그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악취 제거해달라니까 답답해갖고 원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든 행정은 주민들 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냄새를 막 가갖고 직접 가서 잡으시더라도 잡아봐요. 손으로 지고. 아니 이런 행정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국민들 모시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막 박정희 대통령은 안 되면 대개하라고 하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새마을 정신도 있잖아요. 새마을 지금 많이 오셨는데 우리 새마을 정신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셔요? 이쪽에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이쪽으로 가시고. 네. 저는 이장님 아니세요? 성문. 그리고 성문이 현재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나중에 하시라니까 참. 아니 나 마음이 급하게 빨래요. 선생님하고 약속했지만은 우리 마을에 불상사항 한 건 있고 우리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스 문제에 제일 급합니다. 그 농협마트에서 공급방면에서 2002년도에 한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63세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12월 달에 자왕리 사시는 분이 거기 건너가다 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건 첫째 권스님이 깊은 마음으로 가지시고 거기 인도를 신호를 좀 지키게 좀 해주십시오. 건너가는 신
예, 신호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안 오면 건너가서 사고 나는데 그걸 좀 경찰서 서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금리는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교수님하고 저 몇 번 면담했지만 시내 구역 가는 도시가스 나이는 나가서 금소리까지 가고 구암까지 가는데 성능리는 바로 옆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담당자께서 금년 말에서 내년에는 완공이 생각하는데 확실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기 도시가스 안 들어간다는 데가 그 문화마을처럼 저런 데죠. 홍문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문이 전체 도시가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딴 데 회사에서 해요. 근데 관로를 국비 지원받고 자기네 회사보다 넣고 하는데 이게 비싸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밀집된 이런 데는 가는데 홍보비가 좀 띄엄띄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오려고 하죠. 저기 요거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합니까? 경제교통부 아닌가요? 혹시 과장님 새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홍목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이따 현황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구역군에는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26%가 들어와 있고요. 구역 5에는 60% 정도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서동리에서 요구가 좀 있었는데 도시가스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JDB하고 저희 구역군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하던 사업의 연장 부분으로서 그 도비 30%를 따다가 지금 일부 부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성문이도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운내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큰 도로 쪽은 괜찮은데 작은 도로 이제 이면도로 주택가 근데 거기를 파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을 묻을 공간조차도 확보가 안 돼도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큰 관 하나를 묻어서 그 안으로 묻은 걸 다 보낼 수 있는 지주마 사업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여의 재정 상황으로는 다 커버 못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이 지나갈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하는 걸 이제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략적인 생각이고요. 홍목리 쪽은 그쪽 그 지금 사비 이주단지 하는 그쪽에 막 예전에 이쁘게 짓지은 게 있어요. 쭉쭉 거기는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단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데 이제 이를테면 얼른 이제 큰 걸로해서 지선 따가 보내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마을과 마을 사이에 길이 있으니까 고기로 이제 관을 묻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요 개인 소유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지 않는 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될 때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장님께서 하시게 되면 저희들하고 빨리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송문 이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갖고는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시가스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미리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쪽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로 그 문제는 하나도 없구나. 토지 승낙을 다 했구나. 강대봉 선생님이 사실은 동네는 토지 문제는 거기는 육반이 땅. 어쨌든 거기도 개인이 돼 있고. 동목리잖아요. 그 뒤는 선화빌라, 삼성빌라. 그 좌측으로는 그 이번에 빌라가 눈빛을 보니까 들어왔어요. 눈빛을 보니까 그냥 못하면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저기요 도로 문제가 거기가 도로를 끊어서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좌우 위쪽으로 가면 횡단보도도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아주 촘촘함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부여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도 생기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막 얽혀서 사고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신호등도 그 위쪽에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요런 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제교통행정팀인가요? 이거는 나가보셔야 돼요. 현장 확인하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또 템이란 거는 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구아일이 분회장입니다. 구아일이요? 예, 구아일이요. 구아일리. 일이.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부산에 그전에는 가면 가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료수라도 한잔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동하고 내려오면 물 한 모금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여는 어쩌면 이렇게 포장마차도 하나 없고 도로에 먹을 거 하나가 없느냐고 먹거리가 너무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보면 구두레나 풍남지나 부두산이나 운동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꼭 카페나 식당에 가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같이 음료 하나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도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뭐 속리산이나 뭐 내장산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에 먹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식도 하고 우리 부여도 그런 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싶어서 생각했어요. 너무 없어요 먹거리가 도로에. 그래서 도로 환경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나 이런 곳에 식수대가 없다는 거예요? 식수대가 없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같이 대화도 하고 맛있게 지금 부수산 올라가면 그전에는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철거하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갔는데 물을 마시고 싶다 안 가져갔을 때는 마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아이 1위에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지을 때는 우리 구아리 사람들이 거기 경로당이나 뭐 이렇게 해관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청에서 결정하는 걸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구아 1위는 경로당도 없지 마을 해관도 없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 한쪽이라도 내주면서 우리 구아 1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저는 항상 말하고 싶었어요. 부여를 보면은 포장마차는 보여 안 보여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포장마차도 없고 노점상도 거의 없죠. 없어요. 저도 이제 장날 부여시장 근처에만 장날마다 조금 오셨다가 이제 들어가시고 대부분은 또 부여시장 안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는데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장사가 안 되니까
해봐야 장사 안 되니까 안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단톡을 하게 되면 단톡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부수람 되죠. 그렇다고 공무원들 보고 그거 가서 포장마차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요 시장 논리예요. 시장 논리.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돈을 더 주면 하지 말라고 해서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데 내가 누구 좀 한번 해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반에서 일부러 거기다 식수대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물 마시는 게 필요하면, 그런데 반에서 뭐 공무원 시켜서 거기 가서 포장마차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뭐가 민감한 거냐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돈이 되면 뭐가 생기고 돈이 안 생기면 망하거나 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에 포장마차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점포가 있는 가게를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점포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국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계인구, 생활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애용한다고 하면 생길 수 있죠. 대신에 요새는 뭐가 생겼냐면 일정한 지역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포장마차 대신 푸드트럭이 생겼죠. 그 푸드트럭을 옮기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동 연구축제 한다고 하면 쭉 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돈 되는 지역으로. 그러다가 다시 백제문화재를 또 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관련돼 있고 저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구역가 이제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이미지, 뭔가 관광도시다운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런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거를 단독으로 세게 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서라, 장날 특히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데, 하루 정도 그렇게 오시면 겉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이용자가 있으니까 오는 거고, 이렇게 자연적인 시장이 형성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시장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옛날 시장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요, 관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깨끗해 보이라고 한 군데다 억지로 모아놓으니까 망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부여시장 문제가 오늘날도 우리한테 큰 짐이 되고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상 장날마다 열리는 노점들 단독하는데, 심지어는 그 단독하시는 분들이 거칠게 말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일견 지저분하게 보여도, 좀 낙후된 것처럼 보여도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요했을까 거기서 또 이용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화되거든요. 억지로 안 해도. 근데 그것도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날마다 그러는 건데, 그것조차도 용인되지 않는 그야말로 탄력성이 없는, 그거 획일적인 사회가 과연 좋은 거냐 하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점간 단속을 굉장히 유연하게 좀 하라고, 특히 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강제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장마차나 이런 거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타나거든요. 하셔야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포장마차가 푸드트로 발달도 했고 이동하기 용이하게 그래서 우리가 포장마차 촌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포장마차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 경로당하고 마을이 하나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법장님 그리고 가족행복과 과장님 우리 저기 구와 일에 한번 가서 경로당 만들 수 있는지 예? 부지를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부지가 없으면 일반 건물 중에 우리가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인근에 옆 동네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쪽에 이제 예. 사리 해멀지대 노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여 축협 한양마트 옆에 보면 그 강열단으로 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정류장 옆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축협 바로 옆에 하수도 나가니 그 주민들이 참 대소변을 다 봅니다. 사람 있거나 없거나 그냥 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다. 그런가 왜 그러냐? 그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쭈그려 앉아서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얼굴 없이. 그와 살이 경로당에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고요? 승강장 근처에 네. 여기서 말씀하는 게 공용 화장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군청에서나 환경부처에서 축협 인증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노인연관들이 말이에요 화장실 2층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를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똥을 밟고 그러니까 똥을 막 길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렇고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국내에서 어떻게 좀 조치가 할 수 있으면은 간이 화장실에도 만들어줄 수 있나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화장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네? 환경과? 환경과장님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정말 이게 부여 없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것도 그만한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알아요. 그건 제가 지시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 하나, 조금 모르는 거 하나. 보건소 쪽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게 부지가 없어서 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평일날은 괜찮아요.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날 보건소 노타리에서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새벽부터 버스 이렇게 와가지고 관광버스 와가지고 근데 이제 가시기 전에 나오셨다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생리 현상이 발생하면 어려워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한 건데 화장실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냐면 그때 경찰서 떠난 자리 공원 거기다 좀 줘줘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보건소 문을 24시간 개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그쪽에서 보건소까지는 좀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잘 몰라요. 구역 읍분들은 그나마 조금 아실 수 있는데 장날마다 장 보러 오시는 농촌 지역의 어른들은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돈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을 지을 공간 자체가 엄청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빽빽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부여 시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건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계속 편의를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처 집 한 채 정도 사서 공중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없는지 한번 검토를 일 좀 해보세요. 네. 내일 출근하세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1시간 됐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굉장히 어렵고 다시 가까이 가면 좀 힘드니까 원래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상인연합 회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인연합회 회장 김원수입니다. 군수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주차 문제. 석탄도 쪽에 주차장이 저기 터미널 앞쪽처럼 단속을 해가지고 돈을 받게끔 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석탄도. 그리고 석탄대 지금은 유료 주차장이 없나 보죠? 예, 아니요. 대로가에는 유료를 안 해요. 대로가에는 유료 안 한다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대놓으면 며칠씩이고 빼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석탄대 그래서 유료 주차장 만들어라. 그리고 단독해라. 예. 그리고 시내 상인들이 골목마다 골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시내 골목도 저기 노인 일자리라도 해갖고 단속해갖고 조금 장사들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강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단속을 해 장사인데? 계속 대놓고 안 빼주니까 돈 안 받고 저거니까 이제 골목도 될 수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것은 돈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삼선을 도전하면 굉장히 표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갑자기 두렵습니다. 주차 문화와 관련돼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본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군업을 협력해서 지역을 이끌어주시는 지도자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차 문화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용구 교수님 때 열심히 일을 해서 KT 뒤쪽에다가 큰 주차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여유가 넘쳐요. 그 일대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주차하라고 만드는 건데 거기 따다가 거기다 주차하고 중앙시장 가기 귀찮아서 중앙시장 바로 장사하는 그 골목 그 길까지 와서 거기다 주차하고 일 보시려고 그래요. 지금 뭐 운동하시잖아. 집에 가면 운동량 부족하다고 그 주차 타워에다 놓고 그냥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가 운동인데 이 바로 자기가 볼일 보는데 앞에까지 가서 주차하고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주차 문제가 자꾸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전에 다 걸어 다녔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점점 다 이렇게 편리함에만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걸어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 생각보다 차 많이 이용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화문 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공용주차장이 싸요. 거기는. 근데 차 될 가능성이 없죠. 막 기다리거나 몇 번 돌아야 간신히 주차하거든요. 안 그러면 유료주차장 민간에서 하는 거 이용해야 되는데 1시간 주차하면 돈 10,000원 받아요. 요새 엄청나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고향에 갈 때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럴 때만 승용차 이용하시고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대중교통하고 지하철 이용합니다. 훨씬 싸고 빨리 가고.
소형차 갖고 이동하는데 엄청나게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몰라서 장난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이용하면 제 시간에 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넓은 거리가 아니고 구회가 아주 좁은 바닥인데 그거를 구차 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 안 하시면서 그렇게 차 갖고 바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만 주차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요, 계속 그러시면 조금씩 사서 쌈지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비어요. 빈다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여가 도로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때 신공 만들고 부여가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전수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계획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 계획 도시의 모습이 지금의 도로예요. 어디 가보세요. 시골에 조그만 이렇게 반듯반듯한 4차선 도로가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피트피트하지. 그리고 보통 다 2차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돈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외국 여행 많이 가시죠, 여러분들? 유럽 다녀오셨죠? 유럽에 가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도시마다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의회, 행정관청, 그 다음에 교육,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기능들이 있는 한가운데 꼭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 차 절대로 못 갖고 들어오고 유럽의 의회는 도로가 폭이 좁아요. 대신에 공원 같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다 걸어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거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탑로가 강남지부터 저 끝에 관복리 앞에 좀 발고공사 하는 데까지 석탑로인데요. 부여중학교 앞에. 이 도로가 이 4차선인데 거의 어때요? 널널하죠. 그리고 양쪽에 주차만 하죠. 근데 그 도로를 차선 하나씩 없애고 2차선만 남겨놓고 거기를 만약에 유럽처럼 도시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마차나 도로변에 호프나 이런 거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네? 파라솔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그런 게 있다면 거기서 버스킹 같은 거 하고 사람들 놀러와서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뭘 먹고 그러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부여의 명소가 될 수가 있고 부여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멋지다고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장사도 더 잘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뭐라고 할까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그거 줄이려면 아마 저 몇 번 떨어져도 모자랄 거래요. 절대로 못 줄이게 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문화가 모든 문화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문화는요 사실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있는 거지 자동차가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이용하는 자동차를 탄 사람보다 거기 와서 부여를 만끽하고 부여의 역사 문화를 만끽하고 음악이 있고 호프집이 있고 포장마차가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오고요. 더 많이 명소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동차만 생각하니까 유럽 같은 그런 아주 예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광장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계속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한 부여가 말로만 역사문화 관광도시지 세계는 고사하고 충청남도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시골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석탑로 유릴주차장 만들고 단독화라고 하는 문제는요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하고 우리 구역군청하고 관련 부서가 고민을 좀 하시고 김원도 상인연합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들어보시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안 해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고 해달라고 하시면 하겠다는 건데요. 회장님 혼자 생각이면 못하죠. 저 푸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동차 위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우리 부여가 관광 명소로 100개 고도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원래는요 3시까지 끝내고 청년 캠페인 기념촬영 하자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더 오바했다고 빨리 끝내라고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끝내요. 저도 힘들어요. 끝내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 갔을 때는 시간 좀 지나면 막 가셔요. 그런데 끝까지 자리 남아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통한 만큼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이장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부여읍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캠페인 진행 예정이거든요. 자리를 지켜주세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예, 우리 부여구는 전국 716개 교관 중 단 3곳뿐인 3년 연속 종합청년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청년실천 다짐 캠페인은 앞으로도 민간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회를 분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을 가슴 어깨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했습니다. 청년 부여 우리가 함께라고 선창하면 저 안 들어가요라고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부여 우리가 함께 그러면 안 들어가요. 네. 청년 부여 우리가 함께. 네. 청년 부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발전적인 좋은 제안과 의견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여 2025년 을사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